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국제전쟁 상황을 보면 장거리 미사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습작전으로 러시아 본토까지 들어간 우크라이나는 연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 용도로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해주면 러시아 본토 진입이 필요 없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에게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때 한국 정부가 수출용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주변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이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사거리가 최대 500km까지 늘어난 국산 미사일의 수출을 잠정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 소식통이 이렇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중동 일부 국가에서 다연장 로켓에 들어가는 미사일의 짧은 사거리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발언이 나오자 그 중동 일부 국가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크게 늘리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습작전을 시작한 러시아 본토 투르스크에서 12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92개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영국 등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게 허락만 해주면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원하는 이유는 러시아 미사일과 공중 유도폭탄을 방어하고 러시아 군대 이동을 막으려면 충분한 사거리가 필요한데 확전이 될까 두려워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우려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장거리 미사일은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사일 사거리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미군이 지난 4월 훈련 참가를 명분으로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포대를 전격 배치하자 중국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미국의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미국이 훈련이 끝나가는데도 계속 포대를 유지하면서 철수 시점을 공개하지 않자 중국은 이것이 사실상 미국이 필리핀 북부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민감해하는 이유는 타이푼 미사일 포대가 들어선 필리핀 루손섬 북단은 대만 해협에서 불과 400에서 5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방어작전 거점이 되는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그러거나 말거나 미국은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알박기하듯 대만 해협에 가까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중거리 미사일 포대를 배치해두고 중국이 뭐라고 해도 꿈쩍도 않는 양상인데요. 타이푼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탄도미사일 등을 육상에서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로 미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해 작년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600km 이상인 중거리 순항미사일로 방공망을 회피하면서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발끈하느냐? 타이푼 포대의 필리핀 배치가 갖는 의미는 미군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중국이 휘젓고 다니는 필리핀 해역에다 말입니다. 미국은 1987년 옛소련과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개발하고 중국이 괌과 일본 등지를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2000여 기를 실전 배치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후 타이푼 플랫폼을 개발해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한 것인데요. 사거리 460km인 SM-6 탄도미사일도 대만 해협을 건너오는 중국군 전투기와 함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침략했을 경우 중국군의 전략적인 반응 속도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인데요. 이처럼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위력은 전쟁의 향배를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도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자 주변국들이 한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수출용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기존 300km에서 500km로 확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미사일 개발 및 운용 관련 제한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하지만 수출용 미사일은 국제 다자간 협의 체제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규정한 탄두 무게 및 사거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폴란드형 천무와 함께 공급한 수출형 유도무기의 사거리가 290km인 이유도 바로 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특히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유도미사일을 필두로 국산 미사일 및 무인드론 등의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탄두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린 개량 미사일이 생산 수출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강한 위력의 미사일 수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국제 대량 살상 무기 수출 통제 체제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해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세부 규정을 이용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출 대상국의 주변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연장된 천무의 미사일이 수출되는 중동 국가들은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이란의 전면전 위기 등으로 심각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 천무를 수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천무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만일 UAE에 수출된 천무의 사거리가 500km로 연장되면 페르시아만 건너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사거리 제한이 풀린 한국산 미사일 로켓포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미국이 한국의 사거리 확대 결정 전에 이미 한국 정부의 사거리 확대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의 위력이 실증된 곳은 놀랍게도 중동에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마스를 돕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포격하는데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사용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사우디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드론을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동원해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홍해나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게 격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아랍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기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인데요. 미국 M270 MLRS와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 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입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 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는데요.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mm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mm 로켓 두 종류입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포격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UAE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사우디군의 이번 후티 반군 공격이 실제로 천무로 이뤄진 것이라면 성공적인 실전 대비로 현궁처럼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습니다.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폴란드 수출 사례에서 증명된 것처럼 천무는 MLRS나 하이마스보다 우수한 데다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도 빠릅니다.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 소식통이 중동 일부 국가에서 다연장 로켓에 들어가는 미사일의 짧은 사거리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발언하자 한국의 대표적 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수입하려고 한국과 접촉 중인 나라가 어디인가에 쏠렸는데요. 방산무기 협상의 특성상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는 비밀 유지가 필수라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동 국가 이외에도 최근에 천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에는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만나 노후화된 다연장 로켓 교체를 앞두고 천무 구매를 모색하고 있으며 도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장갑차 K200의 성능 개량 사업 협력도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거리 연장이라는 기회를 만난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의 추가 수출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